안녕하세요. 인문학이 흐르는 토요수원에 오신 수원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토요수원 인문여행에서 사회를 맡게 된 신드롬 협동조합 공익중개사 김기강입니다. 토요수원 인문여행은 수원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강의는 총 4회기로 진행되며 수원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수원시의 4대 하천에 대한 역사와 하천 보존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열어볼 수원시의 4대 하천은 황구지천입니다. 황구지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예, 저는 지금 황구지천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대로 숲과 나무가 어울려 있는 하천, 바로 자연경관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하천으로 유명한 수원의 황구지천입니다. 이 황구지천은 이 가을에 보는 것도 정말 아름답지만 봄에 연인들과 함께 다니면 벚꽃길이 쫙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황구지천에 와서 연인들과 함께 이 벚꽃길을 거니는 거, 다음 년 봄을 기약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콩나물 밴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콩나물 밴드가 수원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수원의 밤. 나의 노래가 끝나면 오늘도 저물어진 수원의 밤, 아직은 선명치 않은 가로등 불빛 따라 채가 시지 않은 선율을 벗삼아 하루는 또 저만치 가는데, 점점 또렷해오는 발걸음들, 한산하기만 했던 행군길 거리 위에 자그만 추억 찾아 분주한 사람들, 오래된 성곽만이 곤히 잠들어갈 때 달빛은 어스름이 이 어둠을 달래어 난 이른 나의 마음이 흐르는 밤, 낯선 눈빛의 물줄기들을 따라 그렇게 시작한 노래가 흐르는 밤, 서로 닮은 소리들을 따라 유유히 젖어드는 수원의 밤. 성곽만이 곤히 잠들어갈 때 달빛은 어스름이 이 어둠을 달래어 난 길 잃은 나의 마음이 흐르는 밤,
낯선 눈빛에 물줄기들을 따라 그렇게 시작한 노래가 흐르는 밤 서로 닮은 소리들을 따라 유유히 젖어드는 수원의 밤 길 잃은 내 맘이 흐르는 밤 낯선 눈빛에 물줄기들을 따라 그렇게 시작한 노래가 흐르는 밤 서로 닮은 소리들을 따라 유유히 젖어드는 나의 노래가 끝나면 어느새 더 깊어진 수원의 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입니다. 수원의 4대 하천의 역사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의 4대 하천, 정말 특별한 하천이라고 할 수 있죠. 원천리천, 또 수원천, 서호천, 그리고 황구지천. 지금 이 시간은 황구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구지천은 사실은 그 부곡조수지, 저 의왕에 가면 부곡조수지라고 있죠. 부곡조수지 또 왕송조수지, 이 두 저수지들 사이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의 북쪽, 북서쪽이 되겠죠. 그 금곡동 일대에 금곡천하고 합류해서 이렇게 쭉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의 서호천, 원천천, 그리고 모든 천들이 맨 마지막에 가서 합류해서 황구지천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이 황구지천이 나중에 이제 화성시, 지금은 이제 화성시인데 화성시를 거쳐가지고 평택에 서탄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서 오산천, 진이천 이런 게 다 합쳐서 결국 이제 서해로 흘러간답니다. 황구지천은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옛 자연하천의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전체 길이가 18.15km, 그러니까 꽤 긴 거리의 천이 되겠죠. 이 황구지천이 비교적 이제 낮은 지역에서 평야 지역으로 쭉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구지천은 예전부터 이렇게 농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었답니다. 농업용으로 쓰기에는 황구지천이 제일 좋았고, 아마도 예전에는 중간중간마다 천에 볼을 이렇게 제방 같은 거를 막아 싸서 그 옆에 있는 논들에게 물 공급하는 역할들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좀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또 아직은 그 황구지천과 관련해서 관련된 농업 관련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발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원의 4대 하천 다른 곳에 비해서 이 황구지천이 마지막으로 하나로 모여진 일종의 뭐라고 할까, 아버지 어머니가 모여져 있는 이제 그런 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천에 비해서 이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황구지천이 농업용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은 뭐 매우 높은 것이고, 지금도 황구지천과 관련된 그 여러 농업과 관련된 생산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이제 그 출발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송저수지 일대에서 내려오는 그 수원의 이제 금곡동, 호매실동 또 칠보 지역, 이 지역이 율전지구, 금곡지구, 칠보지구 최근에 아파트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발로 인해서 약간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들 이런 게 분명히 좀 배출되는 건 있고요. 그래서 오수가 흘러 들어가서 조금 위험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열심히
그런 오수 방지하고 또 자연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깨끗해지고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용수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칠보산 자락 아래쪽으로 농지들이 많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연하천 모습, 그래서 생태계의 연구나 생태계 보존으로서는 황구지천이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 그림 보시죠? 수원의 하천은 광교산하고 칠보산의 그 산 안에서부터 물들이 다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맨 오른쪽 끝에 원천천, 또 맨 왼쪽으로 황구지천이 있는데 다 결국은 하나로 합쳐서 황구지천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결국은 광교산, 칠보산의 그런 많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들이 이 황구지천을 이루어서 끝내는 저 서해로 흘러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황구지천으로요, 배가 엄청나게 많이 다녔답니다. 서해에서 아산만 통해서 쭉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원 입구까지 배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일대에 포구들이 형성이 되면서요, 망포라고 하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 서해안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배들을 갖다가 정박하는 포구였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화성 축성에 사용됐던 그 많은 목재들, 이런 목재들도 다 이 황구지천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었답니다. 자, 현재 황구지천 모습이에요. 수원 비행장 위쪽에 있는 평리들 일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자연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125만 대도시에, 이렇게 큰 도시에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수원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은 황구지천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황구지천 지명률에, 그리고 또 황구지천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역사 지리서가 있습니다. 동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국에 있는 곳곳에 눈으로 본 것들을 잘 기록해서 정리한 책, 동국여지 승남인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추가로 보완한 책이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책입니다. 이 책에 황구지천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 황구지천을 대천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천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조금 전에 이 지도에서 그 그림에서도 보듯이 황구지천의 출발이 이제 왕송저 수지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왕송저 수지에서 출발한 수원 서쪽의 황구지천이 이제 수원 비행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4대 하천 전체하고 다 합쳐지고, 그리고 이제 오산천, 또 평택천, 안성천 다 합쳐져서 진이천으로 되면서 서해안까지 나가니까 얼마나 큰 하천이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황구지천의 이름을 대천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답니다. 의왕 쪽에서 내려오는 천의 이름이 이제 사근천이고요. 또 용인 쪽에서 내려오는 천이 구흥천인데, 이 구흥천이 광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평택 진위쯤 되겠죠. 여러분 1호선 전철 타고 내려가면 진위역이라고 있어요. 그 진위역 앞으로 흐르는 천이 진이천인데, 이 진이천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에 이제 다라고비진이라고, 이 진, 이게 예전에 배가 머물면서 큰 마을이 형성됐던, 특히나 이제 군사 기지가 있던 지역을 진이라고 하는데, 이 다라고비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합류되는 겁니다. 옛날 이 지역을 신라시대 때 다라고비진이라고 이름을 불렀었거든요. 이제 수원에서는 원래 수원천의 이름이 유천인데, 유천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황구지천하고 쭉 만나서 이쪽에서는 이제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를
지난다고 해서 또 황구지천의 이름이 내천이다 이렇게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황구지천의 이름은 크게 보자면은 큰 대자 쓰는 대천이라고도 이름 불렀고 또 수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내천이라고도 이름이 불러지게 된 거죠. 황구지천은 항고천 이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항고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서탄면에 황구지리라고 하는 마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구지천이 쭉 내려가다가 황구지리에 가게 되는데 이곳은 이제 항고진, 여러분 이 진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머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배가 아니라 바로 군함, 요즘으로 치면 예전 이 수군의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근데 수군의 배들이 보통 이제 한 척, 두 척 이렇게 있는 것들도 굉장히 큰 곳이에요. 서울에 이렇게 방어를 했던 노량진 이런 데는 한 15척 정도 있었지만 여기는 국가를 방어하는, 수도를 방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들, 관선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그런 포구 진들은 보통 배가 한 척, 두 척 있거든요. 이 항고진 같은 경우가 배가 머무르면서 이 지역을 갖다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항고진 이 이름을 따서 또 황구지리, 또 황구지천 이렇게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함께 신증동구여지 승남에 전하고 있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전합니다. 이 황구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용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수원 맨 끝쪽에 용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용솔이 그 뒷산에 청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 청룡사의 주지 스님이 황구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님이었답니다. 이 성이 황씨고 이름이 구지였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그 황구지라고 하는 이름의 주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절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들 이제 이렇게 목탁도 들으면서 연불 외우고 하는 그런 본당, 그러니까 대웅전 또 관음전 이런 전각들하고 그리고 스님들이 이제 생활하는 승방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천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이 승방에서 본당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이 천을 건너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이 천을 건너 다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돌다리 이름도 부르고 스님 이름도 부르고 막 하다가 스님의 이름이 황구지니까 황구지 스님이 다니는 천이다. 그러다가 이름을 황구지천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원에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는 옛 지명의 유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황구지천 근방에 사는 분들 다 이런 황구지 스님 이야기를 통해서 황구지천의 지명 유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증 동구여지 승남에 나오는 대천, 내천 이런 이야기보다 거꾸로 청룡사 주지 스님의 이름인 황구지를 따라서 황구지천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역시 재미있겠죠? 자, 그런데 이 황구지천에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 황구지천의 그 천변길, 쭉 나가는 천변길이 바로 정조대왕의 혈융원 행차길입니다. 사도세자, 정조대왕의 아버님이시죠? 사도세자가 1789년 7월 15일 날 수원 도호부 화산 일대로다가 묘소를 옮기는 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달 만에 9월 달에 이제 3달 만인 10월 달에 사도세자의 묘소가 이제 수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찾기 위해서 수원에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정조대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13번이나 행차를 하셨거든요. 수원까지는 잘 오셔서 수원서부터 이제 그 아버지 묘소까지 행차를 할 때 반드시 황구지천에
길을 따라서 행차를 하셨답니다. 자, 한번 이게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막 새벽부터 시작해서 화성행궁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세류동 일대 상유천점이라고 하죠. 세류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류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황교, 이 황교라고 하는 지역, 바로 이 황구지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황교. 지금 현재 수원비행장 영내에 있어요. 그리고 옹봉도 황구지천 옆에 있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대황교, 그것도 황구지천에 있는 거죠. 유처면, 또 유근교, 모두 황구지천에 있는 그런 그 작은 옆에 언덕과 다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길을 갈 때 천 옆으로 가면 천이 다 평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 옆으로다가 길을 내고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녔답니다. 정조대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가기 위해서 한양에서부터 수원에 오게 됐고, 화성행궁에서부터 나와서 처음에는 바로 수원천, 우리 매교동 일대를 따라서 세류동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지나서 비행장을 그 안쪽으로 황구지천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비행장 때문에 황구지천을 바로 만날 수는 없는데, 비행장을 지나자마자부터 그냥 바로 다 황구지천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황구지천의 길을 따라서 특히나 사도세자의 묘소로 쭉 나가는 그 길은 지금으로 치면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까지 나가는 그 천변 길들을 따라서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따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구지천은 역사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역사의 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정조의 행차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황구지천변에 여러분 아시는 수원 공군기지가 건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원 비행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수원 공군기지가 건설이 됐고 10전투 비행단이 이곳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일본 군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 수원에다가 비행장을 만들게 됐죠. 그러면서 해방된 이후에 우리 군이 이제 처음엔 미군이 그 비행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장 관할권이 이전이 됐죠. 사실은 이 공군들이 이 전쟁 기간에 우리 수원 비행장에서 전투기를 이제 이렇게 뜨고 또 착륙함으로써 어떤 북한군과 싸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당시에 이제 한국전쟁 기간에 미군의 전투기들이 수원 비행장에서 이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미군 그 군인이 베레모를 쓰고 기관단 총을 메고 있는 모습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구지천 복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황구지천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바로 수원 시민과 화성 시민, 오산 시민을 소통하는 길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조 문화권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원 지역, 화성시 지역, 또 오산시 지역, 이 전체 지역이 정조대왕이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과 문화 융성의 기반으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해서 또 황구지천의 원형을 복원하고 능행찻길도 원형대로 복원될 것이고, 과거에 황구지천 주변으로다가 농사를 지었던 자연환경을 되살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생태체험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수원 시민들께서 황구지천이 갖고 있는 어떤 지명의 의미들과 황구지천이 갖고 있는 역사를 함께 생각하시고 그 일대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긴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하지 흘러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로 원망도 왔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게 용기가 필요해 끝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으며 또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예, 지금 황구지천에 대한 역사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도 이 황구지천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부곡저수지, 왕성저수지에서 시작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농경에 되게 많은 농경에 가장 필요한 용수로서 많이 사용됐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처음 알았던 것들입니다. 이야기 해주신 김윤혁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수원 환경운동센터 홍은아 센터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신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단체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단체는 28년 전에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리고 수원에 있는 아주 작은 단체들이 수원의 환경을 고민하던 때에 수원에도 이런 것 정도는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조사도 하고 대안도 세우고 그런 곳이 필요하다라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만든 오로지 수원에만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네. 예, 단체 소개 감사합니다. 근데 단체 네. 소개 말고 우리 네. 홍은아 국장님에 대한 걸 좀 더 네. 알고 싶어요. 센터장님에 대한. 네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운동이라고 해서 환경 운동을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 수원 환경운동센터에서 자원활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자원활동으로 시작을 했고 내가 환경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잡초라고 불리우는 풀들이 있거든요. 그 풀들이 저는 친구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그냥 이름도 불리지 않고 잡초라고 막 뽑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같은 저희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풀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풀도 제가 아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잡초면 그냥 잡초다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풀들도 다 이름이 있나요? 네, 이름이 있고 네. 이 세상의 모든 풀은 하다못해 우리가 김치 담가 먹는 뭐 마늘, 생강까지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허브나 로즈마리나 라벤더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풀과 나무는 허브입니다. 네, 각 쓰임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고맙게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는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 토크 콘서트 질문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환구지천이라고 하는 곳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환구지천에 대한 기본 현황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까지 가는지는 앞서 김준혁 교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금 현재 환구지천은 사실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저는 하천은 그냥 단순히 물길이 흐르는 곳이라기보다 그 물이 있고 그 물과 맞닿은 곳에 사는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위로 올라가는 종적이라고 하고, 이 칠보산과 연결되는 그 물길을 횡적 방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적 방향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 저는 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구지천은 사실 민물장어도 살았고요. 참개도 올라오는 그런 하천이었고, 지금 그 동네 어르신을 만나서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천에서 몇 감는다 막 이런. 많이 했습니다. 네네. 빨래도 많이 하시고. 빨래는 사실은 동네 개울에서 빨래터에서 하고, 환구지천 같은 경우는 애들이 와서 놀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물놀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그럴 정도의 하천이었고, 민물장어랑 참개가 올라온다면 참게장 아시죠? 예, 맛있는 참게장.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고, 그곳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도로가 포장되고 물길이 끊기면서 지금 하천의 물의 유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원의 다른 하천보다는 그래도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하천 안에 산책로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의 접근이 다른 하천에 비해서 덜해서 수달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삭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그 법정 보호종, 이번 겨울에 저희가 하천 조사를 했는데 그 노랑부리 저어새 같은 경우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그런 새들도 왔다가 쉬어가는 곳, 그런 곳이 환구지천입니다. 말하자면 수원의 그 어느 하천보다 자연 환경이 뛰어난 하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환구지천이 그래도 수원 4대 하천 중에서는 그냥 가장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물의 흐름이 조금 많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환구지천이 가지는 문제점도 있겠고, 근데 제가 직접 가보면 여기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래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산책로가 없어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일단은 다른 하천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하천과 사람이 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하천보다는 어떤 뭐랄까 물리적 구조물이라던가 어떤 오염원의 유입이 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원의 많은 하천들은 발원지가 네. 광교산이에요. 네. 근데 유일하게 황구지천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곡저수지, 왕송저수지가 네. 발원지입니다. 의왕시죠. 네. 그리고 중간에 다른 하천들을 만나서 다시 화성시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황구지천은 어떤 물 관리를 할 때 수원시에만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예, 의왕시와 화성시가 같이 예, 협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왕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초록색 물입니다. 우리 보통 녹조가 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황구천 양쪽에 벼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 농수로가 필요해요. 네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저희가 풀 자라지 말라고 제초제도 뿌리고 그리고 튼튼하게 잘 자라라고 잘 연구를 하고 저희가 비료도 주잖아요. 네. 그래서 농약들이 유입이 되는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걸 보통 비정오염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거나 사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다른 지역에서부터 들어와서 근데 다른 지역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안에 농경지가 있는데 또 농사를 그게 이제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쓰셨던 그 농약병 그리고 비닐류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이제 김준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택지개발지구로 당수지구라든가 칠보, 뭐 호매실지구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는 그 하천으로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산책을 하러 그 제방으로 왔다 갔다 하세요. 네네. 근데 황구지천의 제방은 산책로가 아니라 그 농사 짓는 차량들이 다니는 곳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오시다 보니 많이 이제 그런 점에서 충돌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런 것 이제 황구지천을 정말 자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자 그리고 수달이 잘 살고 있는 곳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황구지천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발견된 게 특이한 게 수달하고 삭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새로 노랑, 하면 네. 노랑부리 저새도 있고요. 예. 그다음. 그리고 뭐 다양한 그 물새들 예. 뭐 그 옛날에는 그 조금 환경 운동을 하기 전에는 조금 안 보였던 그런 새들도 다시 돌아온 것들도 혹시 있나요?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그 백년 홍수 대비라고 해서 하천 정비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하면 하천 안에는 나무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요? 참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안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어야 다른 생물도 같이 살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람들 다닐 때 그늘도 생기고 네. 그리고 하천에는 햇빛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영양분과 반응을 일으켜서 녹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늘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나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가 막 쏟아지면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에 걸리기 때문에 그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무가 다 없어야 된다. 뭐 근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 나무에 걸리는 것들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쓰레기입니다. 네. 그것만 없더라도 사실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이죠. 보라든가 물을 가두기 위한 보라든가 그리고 다리, 징검다리 그리고 아까 이제 보를 말씀드렸는데 보는 물고기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물고기 조금 전에도 제가 하천에 갔다 왔는데
그 보가 이제 물을 막아놓고 기 하천에 이렇게 층계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막 뛰어 오르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요. 넘기가 물고기가. 힘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지점별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거기에만 있는 거죠. 예, 상류로 예, 하류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만 살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네. 앞에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수원 비행장이 이 황제천 옆에 지금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수원 비행장이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금 궁금한데요. 비행장 안에도 사실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용산공원에도 지금 미군 부대가 있었던 자리가 많이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행장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저희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멸종위기 야생 생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네. 네, 뭐 맹꽁이라던가 금개구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는 지금 수원시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대규모 산업단지라든가 근데 사람들이 원하면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을 내쫓으면서까지도 그런 개발하는 힘들고 네. 아시겠지만 수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수원의 캐릭터도 있죠. 네. 비행장 바로 인근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황구지천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그 옆에 칠보산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횡적 연결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생태계가 연결되는 그런 횡적 연결의 고리를 끊지 말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 사실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20년 동안 해봤는데 공존이 너무 어렵고 네. 정말 사람은 좀 이기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근데 네. 어쩔 수 없죠. 네. 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생물들을 내쫓으면서까지 개발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개발을 하시더라도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생물들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네.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저도.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황구지천에 대한 미래 비전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황구지천에 대한 이 얘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구지천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구지천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원에서 유일한 자연형 하천으로 네. 남아있는 곳이고 네. 생물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왕시와 화성시의 협력이 필요해서 그리고 수원의 하천으로 들어오는 물 중에 저희가 이제 하수 처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부 지역에 수원시가 하수 처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것이 서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비해서 황구지천의 물이 지금처럼 초록색 물이 흐르지 물론 여름철 한때이긴 하지만요. 초록색 물이 흘러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수달과 삭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이렇게 하천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칠보산과 더불어 황구지천은 수원의 바람길입니다. 네.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도시 중심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기후 위기 속에서 그 흐름을 바꿔주는 그 기온의 흐름을 바꿔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탄소 중립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천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앞으로의 하천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산책로가 있어야 되는가, 안에 운동시설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공원화를 추진하는 하천의 모습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네. 생각하게 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은아 국장님 맞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황구지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아, 네. 예, 그렇죠. 시민 여러분께 네. 황구지천을 지켜달라는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예정이 없던 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네, 그렇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황구지천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생물들이 계속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이고 또 그 먼 한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살아갈 사람들 또 아이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황구지천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황구지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홍은아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직접 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듣고 박수를 쳐주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황구지천에 대한 역사 이야기와 그리고 황구지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공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풍물구패 삼터가 준비합니다. 진도 아리랑. 사람이 살면은 몇 백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이 남아 둥글둥글 사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리 아리랑 아라리가 난리 저기 가는 저기로 가 말 물어보자 우리네 갈 길이 어둠인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리 아리랑 아라리가 난리 돕냐 돕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베개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베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리 아리랑 아라리가 난리 만경 창파에 동동동 뜬게 어기여차 얼야리 허라 노를 줘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리 아리랑 아라리가 난리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 다리 떴다지도록 놀다